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순서가 마련되어 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모든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여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최종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에서 1위에 한 골 뒤진 2위, 그리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현재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전 노리치 시티전이 정말 많은 게 걸려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손흥민 대 살라의 득점왕 경쟁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상승세를 타는 반면에 살라는 지금 한 달 넘게 골이 없다는 점. 반면에 이제 페널티킥 상황이 왔을 때 살라는 리버풀의 PK 전담 키커지만 손흥민의 토트넘은 케인이 전담 키커라는 이 부분은 좀 살라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살라가 부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아예 결장을 했거든요. 마지막 최종전에 아마 살라는 욕심을 분명히 낼 겁니다.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곤 있지만 본인은 뛰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쨌든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면 풀타임을 뛰지 않고 중간에 교체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전하지 않으면은 프리킥, PK를 찰 기회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리버풀이 살라를 좀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이제 최종전에서 우승 경쟁도 해야 되지만 5월 29일에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혹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최종전에 나섰다가 또 좀 더 안 좋아지면 이 중요한 경기에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축구들은 champions리그 우승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살라를 리그 최종전에 아껴뒀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뛰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뛰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감독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손흥민 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축구 팬들이 반가워할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십돌이 이강인 선수가 오랜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다고요?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201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 수상하고 그의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때만 해도 월드스타가 되겠구나 이 선수는. 그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기대감도 많이 사그라들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게 주전을 못 꿰차는 것 같고, 그러면서 대표팀과도 좀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이강인에게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6월 1일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개막을 하는데 여기에 참가할 선수 명단 속에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제 지난 2월경에 황선홍 감독이 유럽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만나서 이강인 선수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공감대를 여러 형성을 하면서 이제 그 황선홍 감독이 자신감을 빨리 찾아야 된다.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현재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30-40%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황선홍 감독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세 이하 대표팀 선발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황 감독이 이강인의 재기를 돕겠다고 나선 상태거든요.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A 대표팀 벤투호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맞습니다.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4차례 A매치를 치러야 되는 상태고 또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손발을 좀 많이 맞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벤투호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 이어서 센터백 역시 수비수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황의조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골 소식이 없고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장 문제인데, 김민재 선수는 핵심 수비수이자 벤투 감독이 말하는 빌드업 축구의 시작점이 바로 김민재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최근 오른발 복사뼈 부상으로 터키 리그에서 좀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미리 접고
5월 초에 조기 귀국을 했는데 페네르바체 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오른 발목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이유는 네. 월드컵을 출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이 이제 겨울에 있을 예정이니까 네. 지금 6월에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재활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 재활하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6월 초에 좀 빨리 지난 10일에 받고 네.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6월 초에 진행되는 대표팀 소집에 참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재활하는 기간이 필요해서요. 네. 또 이제 발등 골절 부상으로 3월 대표팀 소집에서 빠졌던 서울의 황인범 선수, 이 선수가 러시아에서 뛰다가 러시아에 잠깐 이제 쉬는 기간에 우리 서울에 와서 뛰고 있는데 K리그 수원 FC전 막판에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 막판에 교체돼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중 한 명이 이승우 선수입니다. 사실 좀 이강인 선수만큼이나 이승우 선수도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네.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월드컵에 본인이 뛰겠다는 의지 때문에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 K리그에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부상해 6월에 4경기나 치러야 되니까 평소보다 많은 약 30명의 선수를 벤투 감독이 발탁할 것으로 보여서 네. 이승우 선수의 발탁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뭐 아시겠지만 벤투 감독의 선수 선발 철학이 좀 확고하죠. 그렇죠. 본인의 스타일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가 확정된다 해도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선수라면 발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탁되지 않은 것이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23일 뚜껑 열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스타죠. 지소연 선수.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네, 축구 팬들 한켠에서는 너무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지금도 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소연 선수가 영국 첼시 유민에서 약 8년 생활을 정리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대표팀을 위해서 잠깐 온 게 아니고 완전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다른 빅클럽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거든요. 여자 월드컵이. 네. 근데 자신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와 그래요? 국내 팬들이 지소연 선수가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좀 본인이 뛰는 모습을 국내 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 그것도 몸 상태가 좀 좋을 때 훌륭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선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리그에서 뛰는 것을 전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프로 리그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국내 대표팀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굳이 WK리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네, WK리그가 지금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지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자 축구 WK리그의 한 팀과 계약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지소연 선수가 어쨌든 영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팀 일정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은퇴한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뭐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오랜 비행 시간을 거쳐서 대표팀에 짧게 합류했다가 네. 다시 오랜 비행 시간을 거쳐서 돌아가는 걸 무척 힘들어하고 이게 체력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무릎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소연 선수에게는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최상의 기량을 좀 보이고 싶은데 좀 아쉽기 때문에 네. 오히려 WK리그 국내에서 뛰면서 그런 이동 시간을 줄이고 좀 대표팀의 전력에 큰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쨌든 7월 공식전에서 국내 무대 복귀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난주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다이아몬드 리그 네. 예고를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그 1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전망을 불투명하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우승을 했네요. 그 워낙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제가 이 그 중계를 생중계로 봤는데 이렇게 선수들 기록을 높이면 발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행요원이 발을 높이는 과정에 발가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오히려 시즌을 일찍 시작한 우상혁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템버리 선수는 2m 20밖에 못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일찍 탈락을 했고 카타르의 바심도 그 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데 홈그라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2m 23에서 실패를 하면서 결국 2m 23 1차 시기를 넘은 우상혁 선수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네. 결국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이제 사실 내일부터 버밍엄에서 2차 다이아몬드 리그가 열리는데 여기 출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네. 7월 15일에 미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2차 리그는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국내에서 훈련을 휴식을 병행하면서 기량 향상과 컨디션 유지를 이어갈 예정인데 우상혁 선수 목표가 본인의 최고 기록 2m 36이에요. 네. 최고 기록이. 예. 근데 2m 38을 목표로 하고요. 이게 성공하면 2cm 네. 높이는 그리고 거네요. 이게 성공하면 예. 2m 40. 이런 식으로 늘려간 후에 세계선수권대 우승, 그다음에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인의 목표를 지금 정해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현재 흐름이라면 생각이 현실이 되는 우상혁 선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 2cm씩 목표를 높여가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침체에 있다가 또 2cm가 올라가고 침체에 있다가 2cm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지금 그 기록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올림픽에서 기록을 확 늘린 적이 있어요. 네.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대 이런 큰 대회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표를 2cm씩 높여가는 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혁 선수 화면으로 보니까 경기를 시작하고 또 끝내고 나서의 모습이 상당히 글쎄요 반 연예인 같던데요. 상당히 맞아요. 쇼맨십이 강하던데. 도쿄올림픽에서도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되기도 했고 왜냐하면 도쿄올림픽 때 4위를 했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만큼 즐거워하고 그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4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선수를 더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어린 선수가 큰 경기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선수권 아니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소. 그게 다른 선수들에게는 꽤 위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스포츠 선수를 하다가 연예인으로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저는 보니까 그럴까요? 그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아직 20대 초반 선수니까 좀 오래 우리나라 높이뛰기를 좀 육상을 빛낸 후에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는 중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느새 7위까지 떨어졌네요. 네, 두산과 롯데가 좀 나란히 부진을 겪으면서 중위권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14일 대구 삼성전부터 어제 SSG전까지 5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고요. 특히 18일 경기에서는 2대2로 맞선 연장 11회 말 1루 주자 안재석과 2루 주자 정수빈의 좀 어설픈 주루 플레이로 끝내기 안타로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익수 앞발 땅볼이 되면서 결국 끝내기 기회를 날리고 졌어요. 그래서 5위까지 미끄러졌고 롯데 같은 경우는 15일 하나전부터 어제 사직 기아전까지 내리 4경기 지면서 14일 공동 3위였다가 지금은 7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롯데와 두산이 흔들리는 동안 또 삼성은 약진을 하면서 3위까지 올라섰거든요. 2위 LG와 2.5경기 차입니다. 이 중위권 혼종 속에 위기에 빠진 두산과 롯데가 마침 주말 3연전 시작을 했고요. 이 경기 관심을 모으고 있고 1위 SSG와 2위 LG의 대결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가 선발이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자,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종합했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